이남용 교수의 실론주롱,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을 위한 배리어 프리 정책으로 노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고령 사회와 도시 이동권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0.6% 수준이며 서울특별시는 약 21% 수준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약 23% 내외로 서울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로구 상주 인구는 약 15만 명 수준이지만 이 중 약 3만 5천 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추정됩니다. 이는 종로구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자인 도시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도시 정책의 핵심 기준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입니다. 도시 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면 이미 이동권은 기본권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령 친화 도시 정책에서 보행 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핵심 정책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도시경쟁력 지표에서 보행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은 이동권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구의 이동권 문제를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의 문제로 진단합니다. 도시 이동권은 경제활동, 의료 접근, 사회 참여, 관광 활동과 직결되는 핵심 도시 인프라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과 복지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로구의 배리어 프리 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도시 전략입니다. 관계론 기반 이해 당사자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시 정책을 관계론적 구조로 분석합니다. 종로구의 이동권 정책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종로구 어르신 주민입니다. 둘째는 지역 상인과 관광산업 종사자입니다. 셋째는 관광객과 방문객입니다. 넷째는 서울시와 종로구 행정기관입니다. 이들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복지 구조를 동시에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문화 자산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경복궁, 북촌, 인사동, 광화문, 서촌 등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 방문 관광객은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관광객 평균 체류 시간은 약 2시간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경우 체류 시간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동권 정책은 단순한 보행 환경 개선이 아니라 도시경제 정책입니다. 어르신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광 소비도 증가합니다. 저는 이를 도시정책의 관계 구조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때 정책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종로구 이동 환경의 구조적 문제 진단이 필요합니다. 종로구는 서울에서도 보행 환경의 구조적 제약이 큰 지역입니다. 종로구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관지구, 고도 제한 등 다양한 도시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 인프라 개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종로구 북부 지역은 경사지형과 노후 보행시설이 결합되어 이동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17만 대 수준이며 인구 1000명당 약 330대 수준입니다. 그러나 종로구는 차량 이동보다 보행 이동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문제는 보행 인프라가 고령자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행로 단차, 경사로 부족, 엘리베이터 부족, 횡단보도, 신호시간 부족 등은 고령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고령자의 평균 보행 속도는 초당 약 0.8m 수준으로 일반 성인보다 약 30% 느립니다. 그러나 서울시 횡단보도 신호체계는 대부분 초당 1.2m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기
어려운 구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로구 이동권 문제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교통공학과 도시공학의 문제입니다. 배리어 프리 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배리어 프리 정책을 도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보행 중심 스마트 도시 정책을 통해 고령자 친화 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도시교통의 약 40%를 보행과 자전거 이동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통해 도시 공간을 모든 시민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통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관련 법적 기반이 존재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역시 공공시설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실행 수준은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배리어 프리 정책의 공학적 설계와 스마트 도시 접근 DL 필요합니다. 배리어 프리 정책은 도시 공학적 설계 문제입니다. 보행로폭, 경사도, 횡단보도 신호시간, 엘리베이터 설치, 버스 접근성은 모두 공학적 설계 변수입니다. 도시 설계 기준을 고령자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스마트시티 정책과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고령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센서를 통해 보행자를 인식하고 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확대와 마을버스 접근성 개선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서울시 저상버스 비율은 약 60%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령자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종로구는 이러한 정책을 우선 적용해야 할 지역입니다. 배리어 프리 정책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배리어 프리 정책은 복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 효율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10% 증가할 경우 지역 소비는 약 3%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종로구는 서울 관광산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은 약 150달러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보행 환경이 개선되어 체류 시간이 1시간 증가할 경우 관광 소비는 약 30%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리어 프리 정책은 관광산업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의료비와 돌봄 비용도 감소합니다.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 복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한민국 도시 정책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도시 정책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도시는 자동차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동권이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종로구의 도시정책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배리어 프리 정책은 종로구가 세계적인 고령 친화 도시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종로구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도시는 시민의 이동을 보장할 때 비로소 문명 도시가 됩니다. 서울 종로구가 세계 최고의 보행 친화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언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